토지 수용 사업은 사업 인정의 고시, 이제 사업을 합니다라는 걸 이제 고시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조서 작성, 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은 이러이러한 토지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상 토지를 밝혀주는 토지 조서의 작성, 그 다음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 그래서 협의가 성립이 되면 좋고요.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은, 불성립이 되면은 이제 수용 가격을 정하는 수용 재결, 강제적으로 수용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협의가 성립됐으면 그 협의 금액에 따라서, 수용 재결이 됐다고 하면 그 재결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 만약 이 보상금을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은 재결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소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수용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 보상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해야 되고요. 하지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공탁도 허용이 됩니다. 공탁은 누구에게 공탁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이 누구가 이제 피공탁자라고 하죠. 토지 수용 사업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 명의자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이전을 명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만약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승소자는 토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금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수용 개시일 당시 토지 소유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판결을 받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 개시일 당시 토지 소유자는 알지만 누구인지는 확실히 아는데요.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아는데 그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가 없어서 하는 공탁이 있는데요. 그 공탁을 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피공탁자를 확실히 알고서 하는 공탁이죠. 확지 공탁이 됐으면은 수령 거절이라든지 수령 불능 사유가 없어지면 피공탁자 본인, 또는 만약에 피공탁자가 사망 등으로 그 지위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상속인 등 그 승계인이 내가 이 사람입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라는 걸 자격을 증명한 후에 공탁금을 출급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딱 정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등기 명의는 A로 돼 있어요, 그 토지에. 근데 등기부를 자세히 봤더니 B라는 사람이 A의 등기가 무효의 등기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A를 상대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갖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A인지 B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A 아니면 B는 맞는데 A인지 B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상황은 B가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A가 받을 수용 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갖고 사업 시행자에게 가처분 결정이 통지된 경우, 이런 경우도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A 아니면 B는 맞는데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알 수 없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 하는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피공탁자를 A 또는 B라고 적어서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그럼 이걸 공탁금을 찾아가느냐? 만약 A가 이제 공탁금을 찾아가고자 한다면 A는 B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청구의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에 확정 판결을 첨부해서 공탁금을 출급하면 됩니다. 또 반대로 B가 A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청구의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B가 이 공탁금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확지 공탁이 있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있고요. 또 세 번째 공탁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토지의 등기 명의자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보니까 사망이 확인됐어요. 근데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알 수 있지만 나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상속인들의. 이럴 경우에 하는 공탁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럴 경우에 피공탁자를, 아까는 A 아니면 B라는 걸 알기 때문에 A 또는 B라고 적었지만 여기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이라고만 공탁서에다 기재하면 됩니다. 피공탁자를. 상속인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건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갑 옆에다가 주소는 적어놔야겠죠. 그래야지 갑이 특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성명을 밝히지 않고 아예 밝히지 않고 아니면 뭐 일부만 밝힐 수도 있겠죠. 일부만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망갑의 상속인이라고만 적어서 하는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어떻게 그럼 돈을 찾아갔냐? 예, 진정한 갑의 상속인들은 공탁자,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위와 똑같은 소송,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 판결을 갖고서 돈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보았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해갖고 애매한 상태로 있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돈을 받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피공탁자를 피고로 해서 예를 들면 확지공탁이 됐다고 한다면 그 피공탁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그 피공탁자를 피고로 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엇에 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탁금 출급권을 바로 확인받는 건 아니고요. 피공탁자가 갖고 있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받아 갖고 출급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보는 그런 공탁금 출급권 확인 청구의 소송이 아니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승소한 다음에 확정 판결로서 공탁금을 출급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공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 당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데 그 사람이 수령 거절을 하거나 수령 불능이라서 하는 공탁은 확지 공탁이라고 하고요. 수용 개시일 당시 토지 소유자가 A 아니면 B라는 건 아는데 A인지 B인지를 모를 경우에 하는 공탁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되면은 피공탁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머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공탁자인 수용 개시일 당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하는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하는데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되면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탁자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야지 이 공탁금을 출급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권리는 있지만 실제 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받아 갖고 공탁금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